주행소리 AI 분석 기반 실시간 노면 위험 정보 알림 솔루션, 좀 길죠. 그래서 음향식 노면 검지 시스템, 이 영문으로는 아리스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소개를 맡게 된 SK플래닛 정종희 팀장입니다. 결빙 사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도, 그러니까 즉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들은 어디서나 언제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보시다시피 교량 구간, 터널, 계곡, 응달, 곡선, 그리고 급경사 구간에서 많이 일어나죠. 그동안에 그 블랙 아이스나 결빙률을 추정을 했었죠. 근데 결빙률을 탐지하는 또는 검지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서는 기상 예보 그리고 온습도 정보에 의존을 했었죠. 그래서 부정확하고 그리고 과잉 대응 또는 부족 대응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민원 발생이 되고 예산 낭비가 되고 제설제 많이 뿌리죠. 그리고 사고 유발을 기인하기도 했죠. 그리고 순찰 인력에 의존했습니다.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에는 한 2시간 또는 3시간 동안 이제 페트롤이 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위험하고, 그리고 블랙아이스는 특히나 한 2분만 해도 얼게 됩니다. 그래서 2시간, 3시간 페트롤 주기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저희는 그 실제 발생 여부를 검지하는 실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에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절감되고 그리고 ITOS와 연계돼서 신속한 대응 체계를 수립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즉 결론은 실시간으로 노면 위험 정보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음향식 노면 검지 시스템의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젖은 노면에서의 주파수 진폭과 마른 노면에서의 그 특정 주파수 진폭이 서로 다르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이라 잘 안 보실 텐데 사람이 귀로 들어도 약간 다르거든요. 근데 AI는 더욱더 잘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 음향식 노면 검지기 서비스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ITS와 연동되는 게 필수일 것 같습니다. 도로 주변에 저희 그 현장 장비가 설치가 되고요. 현장 장비가 설치된 곳을 결빙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차량이 훅 지나가게 되면 해당 소리를 현장 장비가 듣고 저희 서버로 해당 정보를 보내주게 됩니다. 저희는 데이터 수집 및 가공을 해서 노면 정보를 센터에 던지게 되죠. 센터는 그걸 수신해서 기연동된 VMS랑 또는 VSL을 연동시키고 추가적으로 제설을 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 점선으로 표현된 부분은 아직 구현되지 않은 부분인데요. CITS 시대에 접어들면 I2V로 차량에 직접적인 정보를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픈 API로 해당 결빙 지점을 내비게이션사에 알려주게 돼서 결빙이 일어난 그 라우트 플래닝을 그 결빙이 일어난 곳을 회피할 수 있는 경로로 안내해 주기도 합니다. 저희 그 음향식 노면 검지기 엣지 컴퓨팅 유닛 기능 구조도를 잠깐 설명드리자면 이 장비가 바로 현장 장비입니다. CCTV 카메라랑 비슷한데 다른 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성능 음향 센서가 포함되어 있고요. 이 현장 장비 안에는 AI가 2개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AI는 드라이와 낫드라이를 구분하게 되고 2차 AI는 외신야 그리고 결빙 윤활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디오 전처리 기능은 이제 바람 소리 저감 등등의 전처리를 거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사진은 해당 구간에 설치된 사진이고요. 지금 상전이 허락되지 않는 곳에 설치가 돼서 태양광으로 지금 워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이제 도광판을 옆에 붙여서 해당 그 음향식 노면 검지기가 이 도광판을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도 있겠죠. 지금 현재는 기상 자연 현상 위험 요인으로 발생되는 그 노면 검지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향후의 학습 여하에 따라서 침수나 낙석 그리고 포트홀 그리고 도로 수명 10년 된 아스팔트랑 1년 된 아스팔트랑 소리가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스키드 소리, 크래시 소리, 그리고 클락션 소리도 학습하게 되고 그리고 통행량 계수기도 역할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기능, 기상 자연에 의한 노면 종류를 판단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장 장비 설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간단합니다. 상전이 허락된 곳에서는 이 현장 장비만 붙이면 되고요. 그리고 상전이 허락하지 않은 곳은 기설물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붙이게 되고, 그리고 기설물이 없는 곳에서는 별도의 프리캐스팅을 활용해서 폴을 구축해서 이제 음영 구간, 아주 위험한 구간은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는 4가지 타입으로 구분해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원도 국도 318개소에 작년에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난 겨울 동안 시범 운용을 했고요. 총 318개, 그리고 왕복 연장 73km의 검지 비율, 즉 음영 비율은 52%고 검지 비율은 48%죠. 그래서 기존의 지점 추정 기조를 사용했던, 즉 RWIS는 지점 데이터에 활용됩니다. 한 지점의 온습도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광학식 센서를 쓰든 한 지점만 이제 측정하게 되는데, 저희 음양식 노면 검지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함체가 100m를 커버합니다. 이거 하나의 현장 장비가 100m를 커버하게 돼서 총 이제 31.8km의 구간을 빠지지 않고 검지할 수 있다라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검지 성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AI가 2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1차 AI는 96.8%, 2차 AI는 92%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표는 검지 성능에 대한 근거 자료고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제 화면을 제공을 합니다. 각 국토관리청, 지방국토관리청에는 별도의 결빙 취약 구간 운영 시스템이 배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시스템이 없는 곳에서는, 수요처에는 이러한 관제 화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해당 국소가, 지금 레이저가 안 나가는데, 해당 국소에 대해서 사진을 알 수 있고요. 현장 국소에 대한 사진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출동 요청하기라는 저 메뉴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걸 누르면 이제 SMS로 바로 제설 담당자 또는 도로 관리자한테 전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좌측에 보시면 해당 계정 관리자가 도로 노면의 상태, 전체 관내 도로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그런 통계 자료가 지금은 히든되어 있는데, 알 수 있도록 저희가 구현을 해놨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2분이요? 네, 1분 50초 남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SMS 전파 내용이고요. 중간에 내용의 문자를 제설 담당자가 받게 되고, 저 URL을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듯이 해당 사진을 보고 어떻게 대처할지 계획을 가지고 제설 담당자가 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 결빙 추정 시스템, RWIS하고 온습도 센서가 대표적일 텐데요. 저희 음향식 노면 검지기와 비교를 해보면, 첫 번째, 검지 성능에 있어서 기존에는 추정이기 때문에 정확도를 계산할 수 없었습니다. 핀란드의 바이아살라나 그리고 독일의 루프트라는 회사도, RWIS에 제공하는 그 회사들도 정확도에 대해서 논하지 않고 있죠. 저희는 이제 2차 시스템 출력 정확도 기준 92%를 보이고 있고요. 범위에 있어서 RWIS는 1m로 가정한다면 저희는 이제 축구장 크기만큼을 커버를 합니다. 즉 100m, 한 함체당 100m를 커버하죠. 가격은 어떠냐면, RWIS가 풀로 구축하게 되면 2억 또는 3억일 텐데, 저희는 이제 아까 보여드린 이 장비가 한 700만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기존의 단위 장비 대비 28분의 1이죠. 그래서 확장성, 편의성, 공공성, 혁신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구간 검지가 가능한 세계 유일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특허 등록도 완료되어 있고요. 그리고 해외 특허도 지금 출원 중입니다. 그래서 연동 활용 예시는 여기 오타가 있는데 VSL이죠. VSL을 제어를 하거나, 그리고 BMS 경고를 각 상황에 맞게끔 베리에이션을 줘서
맞춤식으로 운전자 경고를 줄 수 있겠죠. 특허 등록 및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대여미디어 관심도 저희 기대보다 훨씬 더 많이 관심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왼편에 이제 MBC 뉴스인데 영상을 준비했는데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요거는 나중에 혹시나 시간이 허락된다면 2분짜리 영상을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네. 예, 제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평가위원님들의 질의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네, 질문 드릴게요. 되게 괜찮은 아이디어긴 한데 현장에서 데이터를 분석할 때 네. 데이터가 굉장히 조건이 많잖아요. 노면 조건, 그다음에 자동차 타이어 조건, 타이어 압력 조건, 소리를 분석한다는 게 다 주파수 정보 분석하고 필터링하고 해서 디시전 메이킹을 하셔야 되는데 같은 동일한 차에도 타이어의 노후화에 따라서 그다음에 노면의 노후화에 따라서 제 생각에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분석을 계속 업데이트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학습을 할 때 함체별 학습을 합니다. 여기서 학습된 데이터는 다른 곳에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 학습을 하고 모델링 배포도 AI 모델링 배포도 그 함체만 배포하기 때문에 그 국소에서 가는 특수성, 예를 들어서 방음벽이 있거나 터널 앞이거나 또는 개활지거나 계곡이거나 이런 특성을 가리지 않습니다. 즉 그게 첫 번째 답변이고요. 두 번째 답변은 드라이 상황에서 교수님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스노우 타이어랑 그냥 일반 타이어랑 소리가 다를 거고요. 대형 트럭도 소리가 다를 거고 드라이에서는 그게 매우 그 클래스가 많이 나뉘는데 그 핵심적인 드라이는 사실 중요치 않고요. 이 시스템에 있어서 핵심적인 웨시나 결빙류 상황에서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AI가 충분히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저희는 경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소리니까 문제는 이제 다른 뭐 소리, 그러니까 뭐 주위에 뭐 공사장이 있다든지 기타 등등 이제 다른 소리들이 타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이걸 필터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속적인 소리, 예를 들어서 주변에 에어컨이 돌아가거나 공장이 뭔가 찍어낸다거나 이런 소리는 그 자체를 정상 데이터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해당 기능에는 이게 돈케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소리, 예를 들어서 옆에서 개가 갑자기 나타나서 짖는다거나 이럴 때는 오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보완하는 로직이 하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최빈값 로직이라고 저희는 AI가 1초에 4번씩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1분으로 따지면 240번입니다. 그러니까 240번의 최빈값을 최종 결과로 도출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10번을 잘못했다고 했을 때 나머지 애들이 그 과반수가 240번에 121번이 그 드라이로 나타냈다라고 했을 때 최종 출력을 드라이로 출력하기 때문에 그 간헐적인 소리도 후처리 AI가 아닌 후처리 룰 베이스로 저희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혹시 실시간 데이터를 들려주실 수 있나요? 지금요? 예. 아니 그 과거에 테스트를 할 때 어차피 웨다하고 드라이는 아무 차이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지나간 사람이 젖어 있는 놈에 알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결빙이라든지 네, 드라이, 결빙. 블랙아이스가 문제가 될 건데 네, 맞습니다. 웨트 상태하고 결빙된 상태에서 소리가 전혀 없이 이제 소리를 분석하신다고 하니까 사실 이해가 안 가서. 저희가 그러니까 지난 겨울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318개소의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수된 데이터가 많은데요. 그리고 건기현 소속의 연천의 SOC 실증연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인위적인 데이터도 많이 얻었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이 장표가 좀 스킵이 됐는데 지금 1차는 왼쪽에 보이시는 엑셀 데이터는 저희가 직접 모은 데이터고요. 실제 이제 강원도 전역에서 비 상황에서 우리 시스템 출력
출력하고 직접 비교해서 96.8이 나왔고 오른쪽은 뭐냐면 그 빨간색 요게 이제 AI가 추론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애들은 결빙류를 듣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AI가 이제 그러니까 판단하는 것을 민스퀘어 에러 축으로 나눈 거고 요게 특정 스레스홀드 기준으로 어느 정도 0.92 수준의 판단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최빈값 로직으로 했을 때 더욱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죠. 결빙류와 웨트 상황을. 그래서 최종 출력에서는 0.97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국소의 특정 값이고 아까 말씀드린 92%는 평균 값입니다. 네. 그렇게 설명이 됐을까요? 네.